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위켄드 에디션에 앞서서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을 취소한 이 내용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보통 이제 이런 때 사람들이 드라마틱한 한 주일이었다라고 표현을 할 때 미국에서는 What a week이라고 하는데 What a week이었습니다. 여러 다른 이슈도 있지만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그 미국 날짜로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그리고 이제 북한 특별 대표와 함께 가는 그 방문을 취소하라고 했다. 이제 이런 트윗을 했어요. 그 트윗을 하는 때 폼페오 국무장관도 백악관에 있었다고 하고, 이것은 정말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글쎄요, 원칙이 좀 없고 국제 정세에 있어서 그리고 말을 바꾸고 하는 그 미국 대통령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한반도에서는 다시 생각을 할 테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북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세계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모든 것, 과연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그 진정성에 끊임없이 의심을 해왔기 때문에 베리피케이션이라는 그 도구를 사용을 해서 북한의 그 비핵화에 대한 점검을 해나가야지 된다고만 했는데, 이제는 분명히 그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까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데 충분한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방문을 연기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중국 문제요. 중국과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면은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식 입장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참 무책임하다라고 발표를 했고,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충분히 안 돕는다. 이것은 불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가 아니라요. 그제 무슨 또 여러 선거 유세에서 하는 말과 영 다른 겁니다. 물론 말이 다른 것으로 치자면은 싱가포르 회담이 끝나고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북한과의 핵 대치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선언한 그때부터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말을 했는데, 그리고는 불과 이제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연기한다고 발표하기 하루 이틀 전에도 북한과 너무 잘 되고 있다. 김정은이 너무 잘 협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관계가 좋다라고 했었던 말을 부정을 한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부정한 것이 현실적으로 그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판단했던 그 시점보다도 미국의 대통령이 훨씬 늦은 시점에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 협조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하는 이런 고백을 일반 사람들보다 늦게 한 거죠. 늦게 깨달았거나 아직도 완전하게는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왜냐하면 북한 그 비핵화 또 한반도의 여러 평화를 푸는 데 있어서 미국이라는 큰 나라, 세계의 대통령으로서 여러 그림, 물론 가장 그 중심에는 미국의 이익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제 다른 나라와 여러 가지 또 미래도 보고 이런 그림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연 있느냐입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는 어느 언론에서도, 미국 언론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요. 마침 이제 제가 방송하는 오늘의 미국이 미국 시간으로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고, 방송이 끝나고 이제 조금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표를 트위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뉴스를 돌리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시점에는
그 하루 이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전 그 변호사와 그리고 대통령 후보 당시에 선거 캠페인 본부장을 했었던 두 사람이 뭐 러시아 문제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그쪽까지 갈 수 있는 연결고리로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유죄를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제 그 오늘의 미국이 시작하기 직전에는 결국은 그 연방 검사 측이 트럼프 재단의 CFO까지 조사를 하게 된 CFO가 역시 그 간접적인 그 러시아 사건과 관련해서 개인 변호사가 증언한 그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같은 증언을 할 수 있다는 그 CFO에게 면책 특권을 주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권을 주고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그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동안 친하게 지냈었던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발행인도 역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 아래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연방선거 후보가 시켜서 내가 연방선거법을 위반을 하고 두 명의 여성에게 돈을 줬고 그것을 또 감추려고 했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언을 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그 믿거나 말거나 하는 잡지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발행인도 면책특권을 받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던 시점입니다. 이제 북한 그 마이크 폼페오 방문을 취소한다고 밝혔던 시점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윗을 하고 팍스뉴스는요. 그 트럼프 대통령 CFO도 면책특권을 받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특별검사 조사에 협조를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싹 뺐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일반 사람들 그 여론에 정말로 뭔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랬으면 또 어때라고 생각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와의 여러 가지 그 관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모멘텀이었거든요. 트럼프 재단에 수십 년 동안 모든 돈 관리를 하고 투자 관리를 했고 세금 보고를 하고 했었던 사람이 특별검사와 협조한다는 그 사실이 저는 그 여론도 좀 돌리기 위해서 이 같은 내용을 빨리 발표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순전한 저의 느낌입니다. 또 어디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질 않기 때문에 제가 아마 오늘 정규 방송 시간이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여론이 팍스를 보시는 분들께는 전부 이 북한 문제만. 그러나 그 사이에도 CNN도 이 북한 이슈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보도를 하기는 했지만 중간중간 다시 이제 그 대통령의 그 트럼프 재단의 CFO가 검사와 협조하기로 했다는 것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뉴스를 북한 이슈로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유튜브에 커버를 그렇게 한 겁니다. 많은 뭐 사냥개들이 쫓아오는데 그것은 이제 러시아 이슈로 범적인 그런 문제로 쫓아오는 거였죠. 거기다가 이제 그 북한 방문 일단 그 연기한다는 것으로 딱 카드로 일단은 막아버렸다는 얘기였는데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게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단순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을 믿고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도를 취해야지 되는가 이런 것을 세계가 검토를 이미 하겠죠. 관계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일반 그 청취자들께 드리는 얘기입니다. 하루 전이었어요. 미국에서 이게 다른 나라를 방문을 하고 더군다나 지금 외교적인 관계도 없는 북한을 미국 국무장관이 새로운 특별 그 대표까지 임명을 하고 인사소개시키러도 가는 거잖아요, 북한에. 그런 것을 마이크 폼페오가 국무부에서 하루 전에 이제 기자들에게 마이크 놓고 연단해서 연설했어요. 그 사람도 소개를 하면서 스티븐 그 비건도 소개를 하면서 이 포드의 해외 부문 부사장도 북한 그 대표로 됐으니까 우리가 같이 간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그 방문을 일단은 중지하라고 내가 그 국무부 장관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의 그 트윗을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짜증이 납니다. 이건 짜증의 수준이에요. 사람을 뭘로 보고 하는 거기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북한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니까 중국이 뭐 무역이 이렇게 되고 특히 이제 그 북한에 여러 가지를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무역 협상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또 미국이 그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두 번째 트윗을 보면은 가까운 미래에 갈 수도 있다. 이건 또 뭡니까? 중국과 무역 관계가 풀어지면 갈 수 있다. 그리고는 또 세 번째는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주 따뜻한 메시지를 보낸다. 존경심도 보내겠다. 곧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길을 찾고 있다. 짜증나지 않으세요? 좀 저는 굉장히 유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그 태도를 보이는 그 대통령의 그 개인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정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대통령에게 이것을 너무나 그 훌륭한 뭐 보관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판단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저는 굉장히 유치하고 짜증나는 이런 그 행동이라고 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스는 전부 이것만 많이 보도하다가 밤이 되니까 이제 그 뒤에 이제 다시 다른 뉴스들도 많이 돌아가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충분히 돕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꼈다면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대로 느꼈다면은 그것도 이제 뭐 하나의 어떤 학습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법률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를 덮기 위해서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 충분히 그 북한에 관한 여러 가지를 파악이 아직 덜 됐고 원칙이 딱 그 세워지지 않았다면 만약에 또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에게 이것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것 같아 하는 것을 나중에 더 생각을 한다면 베이징이 북한과 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대로라면 공모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더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이런 것을 봐야지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의 여러 언론들도 종합을 해드리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그 승리했다는 그런 트로피만 가지려고 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는 이번 일로 보기 시작할 수 있다. 물론 지금 만약에 한국의 그 보수적인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일단 대화를 중단했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그렇지 역시 뭔가가 있었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뭔가가 있었어가 아니라 뭔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고 무모하게 또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해나가야지 되는데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여기까지 왔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얼마나 더 많이 말씀을 드려야지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끝까지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데 적어도 이 북한 이슈에 있어서는 한반도의 미래가 미국의 경박한 대통령의 개인적인 그 성향에 따라서 템퍼먼트에 따라서 이게 낙관이었고 미국에서도 낙관을 가진 사람은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경박성에 따라서 낙관을 가진 것이고 한국에서 수 없는 그 진보적인 매체와 진보적인 앵커맨, 진보적인 저널리스트,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거 된다. 정치인들까지 정말 그 경박한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에 따른 낙관이었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지난번에 싱가포르 회담 직전에도 이거 나 안 만나겠다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고 맨 마지막에는 그때 미국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헤어지자고 하는 고등학생 펜팔하던 서로 연애 비슷한 것 하던 그런 10대의 편지 비슷하다 했는데 왜냐하면 나 너 안 만나 하면서 맨 나중에는 마음 바뀌면 전화해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때는 또 그 북한이 굉장히 그 미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이 마이크 폼페오
마이크 폼페오가 아니라 마이크 펜스 그 미국 그 부통령에 대해서 뭐 비난을 했다고 해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부통령에 대해서 비난했다고 뭐 안 맞나 이럴 사람은 아니에요. 본인에게 그랬다면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열어뒀고 북한이 또 수습을 해서 쫙 내리앉고 김계관이 해서 다시 만났지만 그 뒤에 이제 김영철도 백악관에 왔었고요. 이번에는 좀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한국의 그 진보 측에서나 전부 허황한 쪽에 많이 희망을 거기다 많이 실은 거죠. 허황하다기보단. 그러면서 이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안 되고 있는 동안에도 꽉 막혀 있는 동안에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주 약 한 달 전부터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이 이거 실제적으로는 이게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동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또 김정은을 감싸고 이래 왔기 때문에 그래 이 정도면은 북한도 핵 리스트를 주고 미국도 이제 종전 선언을 해주는 이런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그럴 것 같다 해서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며칠 전에 뉴욕타임스는 그토록 한국에서 그 진보 언론이 비난을 많이 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밉기 때문에 북한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많은 언론들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못한다고 하고 북한과 미국과의 여러 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아주 짠 점수를 주고 비난만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얼마나 아니라고 했습니까? 현실의 바탕을 두고 끝까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게 뭔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지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사감이 있고 그 사감이 트럼프 대통령을 마구 칭찬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가짐이 될 수는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밸류, 코어 밸류는 그 언론 매체나 저널리스트, 전문가들의 양심, 페어 마인드가 더 많이 포함된다고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가볍게 행동한다는 것을 마구 비판을 하고 견제를 했었던 뉴욕타임스가 어제 그제였던가요? 사설에서 이것은 종전협정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평화선언을 하면서 북한에서도 리스트를 주는 이런 쪽으로 매듭 지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적인 미국과 떨어져서 독자 행동을 할 수가 있고 그때는 미국이 그 한반도에서의 위치, 한미 동맹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여러 가지 위치도 생각을 해야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오늘도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에 비해서 미국 언론은 양식 있는 언론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캐릭터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북한 정책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인 사생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스럽다 하는 것은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싱가포르 회담 직전처럼 이번에도 다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그냥 주르르 쓴 1, 2, 3 그 어제의 그 트윗에서도 지금 아니다 하면서 다시 갈 수도 있다. 나는 여전히 김정은을 좋아하고 곧 만나길 기대한다. 이거 뭡니까? 그리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제까지도 어디 그 선거 캠페인 가서 잘 되고 있다. 페이크 뉴스들이 나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잘 되고 있다 했는데 잘 되고 있긴요. 뭘 잘 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어도 잘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봐야지 된다는 게 뉴욕타임스 같은 신문의 사설이었습니다. 원칙이 없는 겁니다. 변덕스럽다는 것은. 예를 들어 강경화 장관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죠. 이게 뭔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인 그 마음가짐으로 가야지 된다. 원칙이 있다면요. 하루 이틀 사이에 이러지 않습니다. 물론 그 목요일에 중국과 무역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끝났어요. 끝났지만 그러려면 이게 그 국무부에서도 그 목요일에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다음 주에 새로운 그 북한 대표와 함께 내가 그 평양에 갑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게 하루 만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는 것은 뭔가 원칙이 없기 때문에 자그마한 파도가 오면은
변덕스럽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마음대로라는 것이 나의 이익에 맞게 이게 내가 선거를 하는데 11월 달에 나에게 좋은가? 또 나한테 이렇게 그 아주 큰 그 법률적인 특별검사와 관련된 문제가 터졌는데 이게 많이 안 알려지길 바래. 그럼 이걸 터뜨리면 조금이라도 언론에서 이것을 보도하느라고 그 트럼프 재단 얘기가 덜 보도될까? 실제로 덜 보도됐거든요.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것도 짐작을 합니다. 북한에서도 주려고 하는 것, 미국이 원하는 것을 안 주기로 하는 것이 확인이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폼페오 국무장관이 나와 북한 특별대사가 평양에 다음 주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도 국무부의 그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난번에 그렇게 온갖 노력은 다 하고도 김정은 위원장을 못 만났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만난다 하더라도 만날 기대 수준을 낮춰놓고 만날 수도 있는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뒀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만난다는 언질은 주지 않은 것 같고, 또 만난다는 언질을 주고서도 안 만날 수도 있는 게 또 북한입니다. 지금까지 북한과 상대를 해본 모든 그 외교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이런 얘기를 수없이 많은 경로를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알려줬어도 트럼프 행정부가 그 말을 듣지 않았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원칙이 없어서 변덕스럽다. 천박스럽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모든 상대방들은 모든 것을 양보를 해라. 크게는 미국을 위해서, 더 크게는 트럼프 나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지금 북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보면 북한으로서는 그럼 리스트를 쫙 내놔라 하는데 그 리스트를 다 내놓기도 힘들 뿐더러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럼 북한도 당연히 종전선언 정도는 해줘야지만 북한에서도 그 핵 리스트를 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시대에 과거 부시 시대에도 약속을 하고 안 지킨 건 있습니다. 증서로 쓰고도. 그런데 이 같은 많이 받는데 트럼프 시대에 어떻게 아무것도 안 받고 리스트만 내줍니까? 미국이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많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도 천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과 개인이나 국가나 국가 사이에서 마찬가지예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지. 어떻게 너는 다 나에게 주고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안 줘? 이거 연애 관계에서도 성립하지가 않아요. 물론 연애 관계는 안 받고도 더 주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더 주니까 나도 더 주고 싶어 하고 하는 것이지만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계산인 겁니다. 아무것도 나는 안 주는데 너만 나한테 다 줘? 처음부터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그 트럼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북한에게 준 게 뭐 있냐? 준 거 있어요. 그런데도 준 게 뭐 있느냐? 뭐 유해나 뭐 받기만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자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기본에 못 미치는 그런 그 스스로의 바램이고 미국의 그 많은 그 보수 매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보수 매체가 기본 양식에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원칙이 없고 양보는 안 하겠다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 마인드가 바뀌지 않고는 저는 그 북한 문제가 순조롭게 풀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요? 또 북한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늦게 갈 수도 있고 또 금방 갈 수도 있겠죠. 트럼프 시대에는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졌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그러나 이 같은 태도로는 가던 말던 북한 핵 문제가 서로에게 꼭 그 북한과 미국,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뭐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를 포함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고 만족을 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북한이 정말 핵을 어느 정도 파기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원칙이 정해지지 않고 미국도 양보를 어느 정도 하지 않으면 저는 이것은 좀
해결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요. 북한이 충분히 뭔가를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다? 아니, 북한이 갑자기 그제에 미사일 테스트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잘 협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국민에게 거짓말을 시켰던 거나 아니면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북한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정책은 오늘 좋다고 지금 보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늘 굉장히 만족스러울 거예요. 만족스럽다고 끝까지 여러분을 만족시켜 줄 수도 없는 겁니다. 본인에게 이제 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안 간다 하고 얘기하는 것도 일반인들 인식보다 훨씬 좀 뒤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고요. 워싱턴이 북한에 대한 접근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야지 된다. 이게 전에 북한 특사를 지냈던 조셉 윤의 얘기고요. 아무튼 이번에는 지난번 5월 달처럼 뭐 안 간다고 회담 안 한다고 하다가 하기 그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글쎄요. 북한의 역할도 중요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도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지금 힘들어진 거죠. 모든 미국 언론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워졌다고 보는 건데 물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중재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월 9일에 가겠다고 한 것을 중국이 미국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한국 언론에서는 안 갈 수도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언론도 있던데 글쎄요. 안 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대국인데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시진핑이 미국이 이랬다고 안 가면 또 스타일도 국이고 또 중국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자신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국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도 중요한 것이고 만약에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어떠한 의미 있는 합의를 한다면 그 의미 있는 합의가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지만 또 중국의 역할이 미국의 역할보다 훨씬 북한 이 핵 문제에 있어서 더 중요해지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올지 모르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국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방북이라기보다 3차 정상회담이요. 3차 정상회담을 안 할 확률보다는 할 확률이 높겠죠. 해서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과 무슨 얘기를 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지금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북한 핵 문제가 이렇게 완전히 닫혀지고 나면은 지금 어제까지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제까지는 종전선언으로 가는 것 아닌가 보이다가 어제까지는 다시 오바마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욕하고 흉보더니 오바마의 그 전철을 밟아서 가는 것인데 이번에 다시 그렇게 찬스가 끝나고 나면은 오바마 시대보다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선언해 놓은 것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인기 있게 한 것이 북한에 관한 이슈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은 활용을 할 것이고 이미 시작을 했고 게다 대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존하기도 힘드네 하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달았다면 더 우리가 주도를 해야지 되겠네. 이미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 문제는 남북한이 주인공이 돼야지 되겠네. 절대로 사이드에서 있지 않겠네. 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원칙이 없는 허풍쟁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한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냉랭해진다면 그러면 오바마 조지 부시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런 어려움이 상당한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지금 별로 해주는 일이 없어. 중국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연락사무소 같은 것을 예정대로 설치를 하고
또 그 김정은 위원장과도 만나고 좋은 그 일이 있는 것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한다면 워싱턴과 가장 한국의 중요한 동맹국과 균열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또 한국에서 보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내리치는 그런 타격도 더 강하게 나와야지 될 것 같고요. 나올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내일 모레라도 마음 싹 바뀌어서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면서 또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믿을 수 없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뭐 북한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국도 완전히 처절하게 깨달았겠죠.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사이가 좋다 하더라도 미국 없이는 남북의 여러 가지 그 협력 또 협력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다 하는 것.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생각을 하겠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에서의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 이것을 그 북한 문제로 이용하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겠네 생각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꼭 트럼프 대통령만 생각하겠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지금까지 관계가 좋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지금 뭐 50%에서 40% 정말로 40%대를 유지하고 그 아래로 내려간다면 그것도 또 고려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다시 또 뭐 유엔 뭐 이런 때 만나고 뭐 어떻게 하고 한다 하더라도 중간 선거 이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것도 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굉장히 생각을 해볼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싱가포르 회담 전부터 뭐 대화는 하되 신중하게 해라라고 얘기했었던 측에서는 북미 대화를 계속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트윗한 것에 대해서 좀 다운플레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에 집중을 해야 된다. 강경화 외무장관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하고는 했는데, 그리고 중국은 이미 북한에 들어가는 관광객을 전에 꽉 조였다가 지금 많이 풀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실책이에요. 본인은 본인이 실책 아니라고 하지만 핵위협이 끝났다고 선언을 해놓고는 뭐 북한이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아마추어적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윗한 것 중에서 분명히 맞는 게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굉장한 영향력을 경제적으로 미치고 있다는 그런 얘기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무역 문제에 있어서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 압박하라고 하면서도 무역 문제에 대해서 중국을 또 벌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벌 받으면서 미국이 원하는 식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를 해주겠습니까? 이게 공식이 성립할 수 없는 그런 공식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해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전에 모든 지금 북한 관련해서 또 한국 문제 이런 것들 한 주일 내내 미국에서 얘기됐지만 다 소용없는 얘기들이 돼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북한이 강한 포지션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한국과 중국, 뭐 미국 지금 다 열심히 머리 쓰고 있을 테고, 분명한 것은 북한은 미국을 비난할 비난거리가 생긴 거죠. 거봐라, 미국이 이렇게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북한도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나중에 다시 핵 테스트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내일도 또 뭐 미국에서 보는 한국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북한 관련 뭐 스페셜 리포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정리를 합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